분사라는 말 들어봤죠? 분사는 그런데 팔품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품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영어에는 품사가 8개가 있죠. 명사, 동사, 대명사. 이게 이제 필수이고 형용사, 부사. 이거 수식을 하는데 형용사는 수식 역할도 있지만 보호 역할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는 형부 동사를 꾸며주죠. 그리고 접속사, 전치사. 이 아이는 연결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탄사. 그래서 필수 3개, 수식 2개, 연결 2개. 이렇게 총 8개의 품사가 있어요. 이 8개의 품사 중에 분사라는 말은 없지요. 분사는 어떤 품사에 속할까부터 먼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크게 얘기하자면 분사는 뭐랑 뭐에 속하냐면 형용사랑 부사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형용사 역할을 먼저 공부할 거예요. 형용사. 그렇다면 2가지 역할을 하겠죠.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땐 무슨 역할? 당연히 수식 역할도 하고 보호 역할도 하겠습니다. 자, The house was built in 1990. 그 집은 1990년에 지어졌다. 여기서 동사가 was built예요. 그런데 여기서 비동사를 빼볼게요. 그럼 뭐만 남죠? pp만 남죠. pp는 영어에 총 4가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첫 번째, have pp. 두 번째, had pp. 세 번째, be pp. 그리고 네 번째는 그냥 pp. 자, have pp, had pp, be pp는 동사죠. 동사. 엮어 동사라고 하는데 이 pp가 앞에 have, had, be가 없다면 분명히 형용사 내지는 부사일 겁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오늘 형용사를 공부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pp가 혼자 있으면 품사가 형용사래.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be 플러스 pp가 같이 있었을 때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1990년에 지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be를 뺐단 말이에요. 그럼 pp가 혼자 있으면 품사가 뭐다? 형용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뜻은 뭐뭐 된 이란 뜻이에요. 아무래도 수동 출신이니까 수동의 뜻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990년에 지어진 집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고 우리말과 달리 영어는 좀만 길어지면 그래서 좀의 의미는 2단어가 의미의 덩어리가 길어지면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래서 The house built in 1990 그러면 1990년에 지어진 집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이거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pp 즉 불규칙할 때 go and gone, come came come 이렇게 외우는 이유는 이 pp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built가 지어진이라는 뜻의 수동의 단어가 되기까지는 어디까지나 타동사였으니까 가능한 얘기죠.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있었을 테고 SVO 자, 목적어를 주어로 뺀 게 수동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사는 뭐로 바뀐다? be 플러스 pp 그리고 진짜 주어는 by 플러스 명사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뭐 굳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선생님 전 수동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분사 강의 들으시면 안 돼요. 좋아요. 그러면 이 타동사였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지고 목적어를 주어로 뺀 게 수동태라면 자동사는 이런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당연히 안 생기겠죠. 그래서 분사 문제 풀 때 타동사랑 자동사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돼요. 즉 타동사니까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의 의미가 생기는데 과거 분사는 지금 봤지만 수동의 뜻이겠죠? 그래서 수동의 뜻의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분사는 당연히 능동의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자동사는 수동 이런 뜻이 없겠네? 당연하죠. 수동의 뜻이 없어요. 다시 쓸게요. 수동의 뜻이 없습니다. 그럼 둘 다 능동의 뜻이죠. 됐죠? 능동인데 자동사의 현재 분사는 진행의 뜻이 있고요.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존재하다. 이런 건 존재하고 있다는 동작의 진행이 아니잖아요. 진행 또는 상태의 뜻이고요. 자동사의 pp는 그냥 완료의 뜻이에요. 수동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로 fall이 일형식 동사거든요. 그럼 falling, leaves 그러면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이에요. 이건 아직 공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fallen leaves 이렇게 하면 이미 땅에 떨어진 나뭇잎이에요.
이거 수동의 뜻 아닙니다. 떨어져진 거 아니에요. 지가 떨어진 거 맞아요. 그래서 떨어진 완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땅에 있는 거예요. 괜찮죠? 아마 중학 수준에서는 자동사의 ing랑 pp 이 정도 구별을 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우리의 포인트는 타동사 있고요. 간혹가다 자동사 나올 때 또 문제 풀면서 얘기하기로 할게요. 그럼 내려가서 자동사는 ing가 답이다. 그럼 이제 반사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죠. rising cost. 그러면 상승하는 비용. 그다음에 기존의 장비 exist. 이건 일이 안 돼요. 존재하는 게 끝난 장비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말로 하면 왠지 장비가 막 존재된 것 같아. 그래서 일이 짓지 말란 말입니다. 자동사는 ing가 답이다. 이게 나중에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말에 근거해서 풀면 뭐 수동 뜻이 왔다 갔다 하고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자동사 ing가 답이다 해서 몇 개 외우는 게 나아. 지속되는 인상. 봐 이거 봐. 이제 PP 같잖아. 근데 last가 자동사거든. 그래서 lasting impression. 그다음에 남아있는 직원들. 이거 막 남겨진 이런단 말이야. 남겨진 거니까 막 ing 뭐 일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야. 다 필요 없고 자동사는 ing가 답이다. 이렇게 해서 외워주는 게 제일 빠릅니다. 신흥시장. emerge. emerge가 일형식 동사로 나타나다의 뜻이에요. 그럼 뭐 시장이 뭐 나타나지는 거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emerging market. emerging 떠오르는. 그래서 몇 개 외워주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볼 때 이 정도면 TOEFL이라든가 웬만한 TOEIC 그 다음에 수능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진짜로 여기까지만 하면 이 정도는 좋겠다 싶은 것만 좀 풀어왔는데 existing, arriving, 도착하는 working girl 그럼 뭐 일하는 소녀 이렇게 rising, last, fall, happen 겁나 유명한 일형식 동사인 거 아시죠? happen, occur 이것도 발생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랑 이 아이는 같은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헷갈려 하는 거로 중3 문법 중에서 리드가 있더라고요. 자, 리딩은 1V도 참 안타까운 게 1V도 되고 3V도 되고 5V도 됩니다. 이게 잘 나오더라고. 물론 이렇게 1, 3, 5가 되는 동사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리드가 제일 잘 나오니까 리딩, 자동사는 무조건 ing니까 리딩 뭐 아까 컴퍼니 그러면 주도적인, 인류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관사 어까지 붙여볼게요. A leading company 그러면 주도적인, 즉 인류 회사라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lead가 뒤에 목적어를 동반할 수도 있어요. 목적어 동반. 그러면 뭐뭐를 이끌다의 뜻이죠. 이럴 때는 타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또 문제 풀 때 무조건 ing가 답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또 왜 오형식을 lead A to B 이건 동사 원형이겠죠? 그래서 A가 B 하도록 이끌다. 선생님이 이걸 지금 다 구별을 한 얘기가 아니라 자타가 가능한 것도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만 알고 가볍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타동사의 경우 자동사는 그냥 ing가 답이다. 그럼 타동사는 어떻게 될까? 타동사의 경우는 능동하고 수동의 의미로 갈리겠죠? 근데 이게 우리말로 능동수동을 하다 보면 우리말의 무덤에 그냥 묻히게 돼. 우리말로 하면 막 능동됐다가 수동됐다가 막 장난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말 해석하다 보면 분명히 틀릴 것 같기 때문에 선생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요. 후치수식할 때랑 전치수식할 때. 자, 후치수식할 때는 목적어의 유무로 판단합니다. 자, 목적어가 있어. 목적어가 있으면 답을 ing로 해. 근데 목적어가 없어. 그럼 답을 pp로 해. 근데 요리도 헷갈린단 말이야. 요것도 헷갈릴 때는 해석해서 풀어도 되고 좀 더 나중에 더 문제를 풀면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read가 있어. 헷갈릴 때 할 수 있는 치트키는 여러 개예요. 자, 얘가 뒤에서 보이를 꾸며줍니다. 뒤에 목적어가 있죠? 책을 읽고 있는 소년. 그래서 양쪽에 명사가 있으면 ing가 답인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100%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예외도 있으니까. 사실 예외는 아니고 4형식, 5형식에서 걸릴까 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양쪽에 명사가 있으면 ing가 답이라던가 뒤에 목적어가 있을 경우 책을 읽다니까 책을 읽는 소년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the main dish 주 요리죠. accompany 이게 이제 동반하다 동반되다의 뜻인데 동반하다 동반되다 레드 와인에 의해서 동반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동반하는 동반되는 우리말로 하면 헷갈려. 그럴 땐 되게 편해. 자, accompany란 분사 문제를 풀 거니까 이 단어를 기준으로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자, 목적어가 없다 그럼 답이 뭐다? pp다. pp.
괜찮죠? 그래서 레드 와인에 의해서 동반되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얘는 목적어 아니죠? 그럼요. 전치사구는 어떻게 목적어를 해? 목적어는 명사밖에 못하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타동사의 경우는 목적어의 유무로 푸는구나. 이게 가장 큰 포인트고 목적어가 있으면 ing, 목적어가 없으면 pp. 근데도 헷갈려. 그러면 양쪽에 명사가 있으면 ing 방향으로 문제를 찍는 게 훨씬 더 맞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치수식 할 때 한번 해볼게요. 전치수식은요. 문법적으로 목적어의 유무를 따질 수가 없어요. 전치수식은 한 단어거든요. 자, 두 단어 넘어가면 명사의 뒤에서 꾸민다는 얘기예요. 명사가 여기 있어? 그러면 타동사야? 만약에 목적어를 동반해? 그러면 ing 붙이겠지? 그러면은 몇 단어 이상이야? 두 단어가 넘어가잖아. 두 단어 넘어가면 명사를 뒤에서 꾸며야 되거든? 근데 이런 거 무시하고 지가 앞에 오겠대. 앞에는 한 단어밖에 못 오거든. 그럼 타동사인데 목적어를 동반 못한다는 얘기거든? 목적어 동반 못하는데 막 ing가 앞에서 막 쓰이거든? 근데 한 단어밖에 못 봐. ing는 목적어를 동반해. 그럼 두 단어야. 근데 한 단어밖에 못 사용하는 명사의 앞쪽에 온단 말이야. 아,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되니까 외우자고. 알겠죠? 근데 외워서는 모든 걸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치트키를 알려준다고. 전치수식 할 땐 문법이고 뭐고 다 깨졌어. 이미 깨졌기 때문에 해석해서 풀어야 돼. 해석해서 푼다. 됐죠? 그리고 수식어 대 피수식어의 관계가 주어 동사 관계야. 해석해보니까 주어 동사 관계면 능동의 뜻이죠? 그러니까 은는이가로 해석이 되는 거야. 은는이가. 그럼 ing고 만약에 수식어 대 피수식어의 관계가 동사랑 목적어의 관계야. 을을의 관계야.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이 수식어랑 피수식어의 동사를 꼭 원형으로 놓고 해석해야 돼. 원형으로 놓고 해석한다. 그때 을을 관계가 해석되면 답이 pp란 얘기지. 예를 들어 볼게요. There is a broken window. 만약에 여러분이 뭐 이건 쉬우니까 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 맞아. 그런데 여기 broken 자리가 시험에 나왔다고 생각해. 그럼 이제 막 깨는 창문, 막 깨어진 창문. 물론 되게 쉽지. 깨어진이 맞으니까 ED를 찍겠죠. 수동을 찍겠지. broken 이렇게. 근데 이제 어려운 거 나오면 나중에 좀 혼란스러워질 테니까 미리 좀 알려주자면 창문이 깨다. 깨다라는 깨어진 그러면 안 돼. 깨다란 동사 원형이 제일 중요해. 깨다란 동사 원형을 놓고 깨어지다 그럼 큰일 난다잉. 동사 원형을 놓고 창문이 깨다. 창문을 깨다. 그러면 창문이 깨다. 창문을 깨다. 어떤 게 맞아? 창문을 깨다가 맞지? 그러면 PP를 찍으라는 얘기야. 창문을 깨다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앞에 4개, 요 4개 정도 여기까지 해보고 이제 오늘 여기 이번 강의는 끝낼 거야. 어이 잠깐만. 요거는 주어 동사는 아니지? 이거 이제 분사 문제를 풀려고 할 거야. 분사 푸세요 했을 때 뒤에 목적어가 있어.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후치수식이고 답은 ing가 되겠죠? 해석은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멤버들. 자, 두 번째. 뒤에 terms of employment. 이건 고용이란 뜻이고 요거는 계약이란 뜻이야. 계약 조건. 그럼 계약 조건을 상세히 해주는 계약서. 그래서 목적어가 있으니까 ing가 답이야. 뒤에서 꾸며주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애들은 계약 조건이 상세하게 쓰여진 계약서. 이게 여러분이 틀린 건 이거야. 디테일한 단어를 동사 원형으로 놓고 뒤에 목적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을을이라고 해석했어야 돼. 을을. 근데 이걸 이로 해버리니까 모든 게 뒤틀리는 거지. 계약 조건이 상세하게 된 계약서. 이러면 다 틀리는 거라고. 이거 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을이에요. 거기서부터 틀리면 안 돼. 그래서 계약 조건 을 상세하게 해주는 설명서. 선생님 어려워요. 그럼 치트키가 뭐다? 양쪽에 명사가 있으면 뭐가 된다? ing를 찍고 일단 나오자. 물론 예외는 있다. 하지만 맞을 확률이 높다. 자, 이번엔 전치수식이네요. 전치수식. 자, 그럼 이건 확인하다 이 뜻이고 reservation은 예약이야. 예약이 확인해. 예약을 확인해. 당연히 예약을 확인하죠. 답은 confirmed. solution 해결책이고 customize는 맞춤 제작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맞춤 제작된 뭐 다 필요 없고 하는 필요 없고 맞춤 제작하다.
그럼 해결책이 솔루션이 맞춤 제작해, 솔루션을 제작해. 솔루션을이니까 당연히 PP 쪽에 낫겠죠. 선생님 쉽겠네요. 그냥 풀어도 되겠네요. 아니라니까. 분명히 틀린 순간, 헷갈리는 순간이 온다니까. 자,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자동사는 ing가 답이다. 타동사의 경우 후치 수식할 때 목적어의 유무로 푼다. 목적어의 유무로 푼다. 그리고 전치 수식할 때는 해석해서 푼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